안녕하세요, 야바코치입니다. 오늘도 혼자 내 스타일대로 촬영하는 걸로. 오늘 이거 좀 핸드폰 좀 봐야겠다. 아까 그거 봐야죠.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제, 광주일고하고 강릉고랑 이제 12일날 황금사자기 드디어 이제 아마추어 야구가 열립니다. 12일날 하는데, 사실 이 경기가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사실상 결승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여기에 원투 이제 뭐 올해 야구 공 잘 던진다는 저한 투수들이 여기 다 있네. 일단 이의리 선수하고 강릉고, 광주일고. 광주일고 이의리, 그리고 강릉고 김진욱. 이름이 둘 다 멋있다. 이의리, 김진욱 감독님 생각나네 갑자기. 강릉고에 근데 이 김진욱 투수가 작년에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기라성 같은 그 투수들을 제치고 막 상을 타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쵸, 그 선수죠. 나 너무 기대된다. 처음 알았어, 나 이 선수들에 대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약간 그 오보스럽지만 차세대 유현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투구를 했죠, 지난해. 이야, 그 정도라고? 차세대 유현진? 유현진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요, 지금? 감히? 근데 뭐 더 대단한 선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멋있다. 여기 사실상 결승전. 난 무엇보다 이 경기도 너무 기대되는데, 이제 아마추어 야구가 드디어 열리잖아요. 그쵸. 금요일. 내일이구나. 네. 내일입니다. 지금 목요일, 지금 녹화하는 당일은 지금 목요일이라서. 개막은 오늘인데. 네, 그래요? 네, 개막은 오늘인데, 이제 경기는 이제 내일. 첫 경기가 이제, 첫 경기가 아니라 그 광주일고랑 강릉고랑 경기가 내일이죠. 그래서 레슨 예약이 안 잡히나? 이번 주 예약이 왜 없지? 했는데 이 황금사자기가 이제 열리는구나. 안 그래도 근데 제 학생들이 이제 고3, 이제 고등학생 선수들 그동안 이제 막 이제 조율하고 있다가 이제 시즌 들어가잖아요. 내일 게임인 친구 막 있거든요. 주말에 게임인 친구 이렇게. 나도 떨리네. 그동안 심기일전 하면서 이제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거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가 코칭하고 있는 고등학생 지금 전원이 지금 연습 게임 동안 홈런을 다 쳤거든요. 전원.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팀을 운영하고 있었으면 모든 선수들, 지금 라인업 선수들이 홈런을 다 친 거잖아요. 그럼 시즌 들어가기 전에 엄청 기대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느낌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홈런을 벌써 다 손맛을 봤고, 뭐 2개, 3개 치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대로만 가자,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모르겠어. 아마추어라서 또 애들이 마음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얘기가 여기로 샜네. 아무튼 황금사자기가 드디어 열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다루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뭐 이런 뭐 숨은 선수가 뽑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TV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방 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로 와야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리고 올라와서 경기가 끝나고 이 선수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밥은 어디서 먹는지. 야, 지금도 그럴래나? 내가 야구할 당시, 그러니까 제가 야구할 때는 일단 저는 대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시설이 워낙 좋았어요. 지금은 좋은 학교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야구할 당시에는 거의 진짜 전국에서 꼽을 만큼 이제 숙소, 야구장도 그냥 딱 규격 사이즈의 야구장. 네, 그래서 엄청 좋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대구로 이렇게 경기 오는 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우리 학교에서 그냥 거의 숙식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매 결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끼리. 저희는 제가 기억에 덕수랑, 서울은 덕수, 그리고 저기 광주 쪽은 또 동성, 부산은 경남, 뭐 이런 학교들이랑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혼자 했으니까 애들이 대구로 오면 이제 덕수 애들, 그러니까 덕수 애들이 오면 덕수 애들이 숙소에 잘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숙소지기였어, 혼자. 그러면 걔네들이랑 같이 숙식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럼 명문 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명문 학교들끼리 자매결연인데요? 명문에 야구 잘하는 학교잖아요.
대고등학교는 사실 야구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지, 그때 당시에. 네, 이제 막 잘하려고 하는 단계였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학교들은 원래 뭐, 예전부터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학교고. 그럼 이 자매 결연이라는 게, 뭐, 한 학교당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숙소나 경기장 때문에 되게 각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잘 맺어두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게, 순전히 그 감독, 코치 혹은 이런 사람들끼리의 친분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학교 간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규모 가며 야구 선후배 사이끼리 이런, 그런? 그래도 이거는 좋은 인맥이네요. 엄청 좋죠. 사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저도 그러다 보니까 덕수의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그 당시에 뭐 지금 이제 LG의 김민성 선수, 지금 롯데 타격 코치를 하고 있는 김주현, 다 동기거든요. 뭐 LG 그때 당시 1차 1번 받고 김유선이라고 어마어마한 자완 투수가 있었는데 소리 없이 사라졌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아무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덕수가 이건왕하고 엄청 잘했었어요. 저희 때 그런 멤버. 그리고 지금 LG 전민수, 그러니까 전동수였지. 그 이영민 타격상에 빛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타격 천재. 그랬던 선수들을 저는 그때 당시에 알았고, 그 숙소 생활. 그리고 광주 동성 생각하면은 양현종. 대표적으로 이제 10억 8, 한기주. 선배잖아요. 저는 숙소직이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숙소에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 대고등학교 숙소 보면 꽃띠기 층이 웨이트장이었어요. 저 웨이트 하려고 이제 쓱 혼자 올라갔는데, 한기주가 혼자 딱 스쿼트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있었어, 그냥. 한기주가 그때 당시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인데, 혼자서 그 웨이트를 하고 있더라고, 스쿼트를. 나는 그거 보면서, 와. 벌써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10억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벌써. 네. 기아에서 벌써 10억 8, 뭐 10억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다르구나. 와, 멋있다. 하면서 약간, 우리 학교 선배 중에는 그런 롤모델이 없었거든, 그때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멋있었던 기억, 그런 기억. 그리고 제가 청룡기 갔을 때 서울대회잖아요. 덕수에서 잤어요, 우리가 또. 서울대회. 덕수 그 숙소에서 다 같이 거기서 자면서, 덕수 애들은 이제 청룡기 출전을 안 해서 저희 2학년 때, 그 숙소에서, 그러니까 덕수하고의 그런 추억이 참 많아요. 서울 가면 그냥 덕수에 자고, 덕수 애들이 오면 우리한테 자고, 예, 그러면서 청룡기 우리가 준우승 했을 때 8대 0으로 앞서고 있을 때 덕수 애들이 응원을 왔는데 저 그때 좌익수 보고 있었는데 2학년 때 덕수 애들이 이제 좌익수 이쪽에 펜스에 딱 쪼름이 와가지고 야 우승 축하한다고 벌써. 그니까 5회인가 그때 4회인가 때 우승 축하한다고 나보고 이제 홈런상 축하한다고 벌써. 그래서 내가 그래 하면서 나도 이제 그때 당시 어릴 때 뭐 알겠어 약간 건방 떤 거죠. 막 그래 하면서 우승이다 벌써 막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국엔 역전. 역전패.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겸손한 행동을 잘 안 해요. 네, 겸손해진 거지 사람이. 네. 아니 근데 되게 재밌네요. 그러면 상대방 학교의 숙소도 가고, 네. 그 대회에 안 나온 학교는 응원을 오기도 하고. 아, 맞아요. 네, 그랬었어요. 되게 다정한 느낌인데요? 엄청 다정하죠. 지금 그런 거 있나? 잘 모르겠네. 있을 거예요. 기숙사 좋은 학교. 대고등학교는 뭐, 지금 대구 상원고, 제 후배가 코치라고 있는데 저한테 영상을 보냈는데, 와, 이거는 진짜 웬만한 이군 야구장 시설이에요, 그냥. 요번 코로나, 그러니까, 요번 이 사태로 인해서 리모델링 싹 했더라고요. 진짜 학교가 어마어마해. 와, 내가 그런 학교의 지도자다? 와, 그러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식사는, 밥 먹는 거는, 그럼 그 자매 학교 거기서 해결을 하나요? 뭐, 그거는 뭐 때에 따라 다른데, 그 학교 식당이 확실히 뭐 주어져 있고, 뭐 그러면 상관없어요. 대고등학교처럼. 근데, 아니면 그냥 뭐 그 근방에 백반집, 아마 그거는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그 학교 혹은 그 숙소 인근에 있는 백반집을 세팅을 할 것 같아. 네, 그렇게 해서 먹고 맛있어요. 그러면 이모들 엄청 좋아하고 엄청 짧은 기간 안에 친해지고 그 이모들이랑 잘 먹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백반집.
엄청나게 막 그런 기억들. 참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추억이었는데. 깜짝이야. 그런 것들이 추억이었는데. 지금도 그럴라나? 그렇겠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자매, 이런 게 없는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무등기 맞나? 아무튼 3학년 때 무등기 갔었어요. 거기 갔는데 이제 숙소 생활을 하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날이 게임인데 그때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때 한국하고 어디였지? 기억도 잘 안 난다. 프랑스? 아닌데. 어디랑 했어요. 아무튼 어디랑 하는데 그거를 새벽 3시에 그 다음날 게임인데 3학년들 모여가지고 그거 보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날 게임인데. 네. 그 게임의 결과는 어땠나요? 이겼죠. 이길 것 같았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때 2002년도에는 뭐 전 국민이 그랬으니까. 아니요, 2002년도 아니었어요. 2006년. 제가 고3이었으니까 2년 때는 제가 길거리 응원 갔고 아예 그냥 길거리 응원은 그냥 다 꼬박꼬박 다녔고 그때는 고3 때 그때 기억을 돌려보면 이제 우리 때 멤버가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동계 때 일단 전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 어깨가 이제 여기 이렇게 되고 막 선수들도 막 이렇게 그랬는데 대구 지역에서 다 잡히고 서울대를 하나도 못 나갔어요. 저번 방송 때 얘기했지만 청소년 대표 제가 못 뽑힌 이유가 서울대를 하나도 못 나갔어요. 우리 때 3학년 때 성적이 없어요. 서울대의 성적이. 예. 그래서 이제 무등기를 나간 거예요. 청룡기 못 나가고 황금사장이 못 나가고 다 지역에서 잡혀갖고. 그래갖고 이제 3학년들 다 그냥 내려놓고 약간 그냥 야구 다 잘하니까 알아서 진학들은 다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다음날 게임인데 한 게임만 이기면 이제 8강? 뭐 그때 우리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 그냥 이게 짧았지. 그러면서 그 게임 이기고 그 다음 게임 바로 지고 그냥 시즌 끝내버렸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아직도 뭐 이거는 뭐 이거 번외의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3학년들 이제 그 월드컵에 젖어서 축구 맨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감독님이 모여 이래가지고 3학년들 앞에 3학년들만 모아놓고 너희들은 자존심도 없냐? 근데 이제 대분기라는 대구 지역 대회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대구 팀을 무조건 나가는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고. 이제 우리를 긁은 거지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갈증은 있었어요. 좀 성적에 대한 갈증? 이왕할 거 제대로 좀 하고 싶었는데 이 팀 스포츠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제가 혼자 야구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이 그때 긁으면서 한 번만 해보자. 그래서 약간 3학년들이 그때 당시 약간 좀 처음으로 약간 뿔뿔이 약간 그런 멤버였는데 약간 좀 모였어. 빡 모이면서 우리가 또 마음 먹으니까 대분기 바로 또 우승해버렸지. 그 기억. 그런 추억이 있어요.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도 얘기 들어보니까 흩어져 있던 선수도 모으는. 그랬나? 그렇게 막 대단하게 모은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되돌려보면 뭐 모은 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우승한 날, 이제 버스를 탔어요. 이제 숙소를 이제 학교를 돌아오려고 이제 뭐 시상식 다 끝나고 숙소를 딱 탔는데 버스를 탔는데 선수들이 다 타고 있고 감독님 아직도 기억나요. 감독님 딱 타가지고 버스 올라타서 모자를 대충 위로 그냥 탁 걸터 쓰더니 의자에 팍 앉더니 야 얘들아 교가 하나 불러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감독님이 이제 뭔가 됐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막 다 같이 진짜 떼창으로 교가를 엄청 크게 불렀었거든요. 나도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 이걸 영화로 해놓으면, 영화처럼 만들어 놓으면 아마 하나 나오지. 이 멋있는 시나리오. 아무튼. 우승의 그 맛이네요. 우승의 맛이죠. 지금 이제 아까 강릉고랑 뭐 이런 팀들, 사실상 결승 이러면서 하잖아요. 아마추어는 사실 이런 게 크니까. 어차피 만날 팀들, 빨리 만나서 이겨서 올라가면 또 이제 결승전에서는 결국에는 뭐 어떻게 있어도 만날 팀들이잖아요. 4강 안에서는. 이 재학생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 큰일 났다. 첫 게임에 어디 누구 투수 만난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 잘 됐네. 일찍 만나라. 그리고 걔네들 만날 때 스카우터들 다 와 있다. 그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
사람들이 이게 근시안적 사고지. 얘네들 만나서 타율이 떨어질까 걱정하는데 사실 그거 걱정할 게 아니고 걔네들 보러 온 스카우터들 앞에서 마음껏 날뛰어라. 안 되면 뭐 어차피 못 칠 애들이고 어차피 좋은 애들인데 근데 약간 이런 거는 선수 때 제가 그랬어요. 와, 좋은 투수 올라오면 저는 좋았어. 어차피 난 졌어. 일단 마음은 졌어요. 나는 졌다. 와, 너무 즐겁다. 이 타석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 네. 이제 시즌 들어가는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뭐 아까 뭐 이을이나, 김진우,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슈퍼스타, 장재영, 이런 투수들 만나면, 야, 땡큐 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지,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뭐, 주제와는 벗어난 얘기. 아니, 주제가 벗어났지만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게 조금 아까 하셨던 그 말 있잖아요. 어차피 올라가면 다 만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내가 멘탈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되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에서 오는 에너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을이랑 김진우가 알았네. 제가 원래는 이제 제가 레슨을 하면 이제 뭐 절체절명 마지막 순간 뭐 이럴 때 자 마지막 이제 설정을 해줘요. 상황 설정을. 자 주발리그 첫 타석 투수 장재영 그러면서 마지막 공을 이렇게 세팅한단 말이에요. 항상. 제 주제는 항상 장재영이었는데 이제는 이을이랑 저기 김진욱도 넣어야겠네. 얘는 좌투수니까 좌측 볼 연습할 때 김진욱 이러면서 연습하면 되겠다. 그럼 애들이 이제 벌써 딱 세팅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학생들이 이제 걔네들 만났을 때 두고 봐라.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뭐 요 얘기의 마지막일 수 있는데 제일 또 궁금한 건 숙소에서는 뭐 하고 지내요? 이게 야, 이거는 네. 너무 가지각색인데 제 사례를 하면 저는 FM이에요. 저는 숙소 밖을 안 나가요, 원래. 진짜 철두철미해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겨먹어서 그러지 사람들이 저를 약간 그렇게 보겠지만 저는 진짜 숙소 밖을 안 나가요. 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학교 때 그 큰 기숙사에서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 때. 그런데도 저는 어디를 안 나갔어. 저는 그리고 인기가 많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옆 학교 학생들. 네? 이거는 뭐 믿어드릴게요. 인기 많았어요. 다음에 제가 이만큼 받은 러브레터들을 아무튼 근데도 학교 앞에서 기다리든 말든 저는 안 나갔어요. 저는 그냥 야구 그러니까 웨이트하고 혼자 연습하고 그런 게 좋았어. 네. 이건 저의 사례죠. 그러니까 그냥 전지훈련이나 이런 데 가면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나갈 생각도 한 적도 없고 저는 그게 고스란히 선수 때도 그랬어요, 사실. 동료들한테는 되게 맞아요. 재미없는. 재미없었죠. 그러니까 약간 왕따는 아닌데 왕따는 아니다. 그러니까 왕따는 따돌림인데 그러니까 놀러 갈 때 저를 안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안 노니까. 안 노니까 그러니까 배제를 시켜 아예 그냥. 그래도 한 번쯤은 있어요. 이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저도 막 합숙하는데 몰래 나와서 PC방 가고 새벽에 그러다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코치한테 18방씩 맞고 엉덩이 피 터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희한하게 안 가던 사람이 가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딱 걸려가지고 그랬던 기억들 학창 시절의 추억 있죠. 저라고 무슨 다 지켰겠어요? 다 지켰으면 이치로 됐지. 근데 이치로라고 다 지켰을까? 가서 물어보고 싶다. 근데 다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지켰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야 멋있잖아 더. 그쵸. 우상인데 이치로를 우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 한둘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더 멋있고 저 같은 인간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 그러면 좀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겨서 숙소에서 그렇게 PC방도 가고 조금씩 일탈들을 하잖아요. 청소년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에 학생 선수들한테 야 숙소 생활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이거는 제가 요즘 계속 고민인 것도 사실이에요. 언젠간 저도 팀을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마추어가 됐든
관리를 하는 이제 많은 사람을, 저는 지금 1대1을 다루잖아요. 1대1은 제가 지금 도가 텄어요. 이 선수를 육성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이제 다수를 육성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아직 매뉴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통제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아베 같은 스타일이 돼야 되는지, 민주주의를 하지 아니면 공산당이 될지 이런 고민. 근데 이제 결국 저 같은 사람도 일탈을 하고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들인데, 분명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걸 아무리 가다 놔도 결국엔 다 튀어나가요. 이 울타리를 넓게 해주면 이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더. 그래서 적당한 룰, 그거에 대한 확실한 페널티가 약하니까 사람들이 일탈을 꿈꿀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 학교 다닐 때는 맞는 게 페널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맞는 건 자신이 있거든. 맷집이 어마어마했어요. 너무 슬픈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번 이게 해볼 수 있는 생각. 제가 는 원래 뭐 지각이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지만 프로에서 제가 12년 동안 지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프로는 페널티가 돈이에요. 확실한 명분이잖아, 그게. 뭐 학생들한테 명분을 내세울 건 돈은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땐 출정 정지. 제가 만약에 팀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굳이 내가 싫은 소리 안 할 것 같아. 그냥 출정 정지.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페널티야, 학생들한테. 내가 봤을 땐. 그쵸. 게임을 못 나간다는 건 아마 학부모 형님도 그렇고 이게 어마어마한 페널티 거예요. 프로의 케이스를 보면 연봉이 얼마건 간에 벌금으로 내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스타들도 그렇게 내는 벌금은 아까워요. 그러니까 주차 딱지 5만 원 엄청 아깝잖아, 이거. 아깝죠. 그냥 쓰는 5만 원하고 다른 게. 그래서 이걸 뭔가 통솔하기 위해서 법이란 거를 페널티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만약에 팀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뭐 숙소 생활도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귀가 다 이제. 근데 그거를 어기고 만약에 어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페널티. 누구를 막론하고 팀의 주전이든 뭐든 결국 인생을 다루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해봐야 애들이 책임감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연습 경기 만약에 5경기 출정 정지 해버리면, 아마추어에서 5경기면 거의 진짜 3주 동안 한 게임도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곤욕일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어리고 생각 없는 애들이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야구 선수라면 그라운드에 나가서 하고 싶고. 그쵸. 그라운드가 더 좋은 이미지로, 그러니까 게임 나갔는데 막 맨날 욕먹고 막 그런 분위기면 안 나가는 게 오히려 좋겠지만, 자꾸 자기 거 시험하고 막 뭔가 그런 게임 분위기라면 게임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겠지. 그런 것만 만들어주면 통솔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유독 지난주부터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왜냐면 이제 제 여자친구분께서 미용사예요. 그냥 머리를 세팅 해주시는 분인데, 이거 보고 있는 학부 형님들. 삼성역에 있습니다. 아무튼, 묘경훈 선수가 채식으로 바꿨다면서요? 요번 주제. 자, 이번 우리 두 번째 주제. 채식 관련 주제입니다. 이거 근데 저 관심 있는 이야기라서 사실, 1년 공백이 무색한, 기사 내용이 그거네. 1년 공백이 무색한 롯데 노경은의 회춘 비결은 채식주의. 회춘 비결. 우리가 이 방송 전에 조금씩 얘기를 좀 맞춰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운동선수, 프로야구 선수가 채식하고 약간 의문부호가 들었었고, 거의 드문 거 아니야라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많다고 얘기해서 또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드물어요. 근데 미국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선수들이. 거긴 문화 자체가 채식주의자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몸 좋잖아요, 걔네들이. 노경훈 선수 지금 회춘해가지고 몸 상태 엄청 좋다 그러고.
사실 저 선수 때 이 영향에 대해서 진짜 야구 그만두기 1년 혹은 1, 2년 그때 내가 이제 인지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영향? 그런 거 없었어요. 맨날 짜장면 먹고 뭐 콜라 마시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네, 아무튼 영양에 대한 이런 관심이 없었는데 마지막 말년에 이 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엄청 간단하게 했지. 운동 전 탄수화물, 운동 후 단백질. 약간 이게 뭐 틀에 박힌 얘기. 네,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노경훈 선수는 이제 완전 채식교를 한다면서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친구랑 막 어떤 교육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거기서 이제 막 육상 선수들 막 이런 선수들이 채식을 오히려 한다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이 근육이 막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 코끼리가 그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하는 코끼리 그리고 물소 얘네들이 고기를 먹나? 걔네 풀밖에 안 뜯어먹거든요. 근데 그만한 게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분리잖아요, 몸을.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도 채식을 해볼까 하는 나는 결국엔 실패했죠. 맛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우리나라가. 프로 선수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이 식당이 온차에 좋으니까 그 중에 이제 채소만 골라 먹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탄수화물 줄여야지 이러면 그냥 대놓고 진짜 그 식당 안에서 다 그거를 골라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아마추어나 이런 사실 이러면 부모가 다 해야 돼. 근데 이제 또 그걸 하고 있으면 왜 혼자 그런 거 하고 있냐 이런 소리 들을 거야 아마. 그쵸. 제가 알고 있는 강백호 이제 백호가 학교 다닐 때 그랬었대요. 모든 학부형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었대요. 그 게임 끝나면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선수는. 게임이 끝나면 에너지가 소진됐으니까 섭취를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게임 끝나면 이제 단체 막 이러면서 뭐 게임을 보게 한다든지 다 같이 보게 한다든지 막 단체 행동 이러면서 뭘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섭취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놓쳐.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강백호는 그랬대요. 이제 게임 끝나고 그 다음 게임을 다 같이 구경하고 있는데 혼자 부모님이 빼내서 도시락을 먹게 했대. 그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아. 어지간한 철판 아니면 그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정서에. 근데 그랬기 때문에 강백호가 그 대단한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모님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죠. 선수도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자기가 눈치가 보이면 아빠 엄마 그만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본인을 위한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백호 인터뷰 중에 이건 시즌 초에 했던 얘기인데 더가웃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참 마음고생이 많았다. 저는 이 작은 단락에서 그 백호의 그런 학교 학창시절의 힘듦 그냥 이걸로 짧게 표현했지만 맞아 엄마한테 막 그 어떤 효도에 대한 얘기를 다룬 이제 그런 인터뷰였는데 거기서 학창시절이 참 힘들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서 다 느꼈거든요. 그걸 이거를 다 견뎠던 강백호이기 때문에 프로에서 그 신인 때 그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런 거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 어마어마한 아마추어의 그 손가락과 눈초리를 이겨냈던 선수잖아. 프로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벌써 적응이 됐겠죠, 걔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좀 너무 중요한 게 네. 선수의 영양 섭취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맞아요. 그거를 그렇게 눈치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오히려 학교 측에서 경기 끝나면 뭐 짧은 시간이라도 한 30분이라도 밥 먹고 그때부터 경기를 봐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임을 굳이 봐야 되나? 그것도 잘 모르겠네, 저는. 그러니까, 보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보는 건 좋은데, 저는 그거 할 노동 시간에, 지금 카메라 있잖아요. 요즘 시대 좋잖아요. 그러면 내 선수들은 쉬게 하고, 내 선수들은 쉬게 하고, 그냥 게임 나가야 되고, 진짜 중요한 선수들 쉬게 하고, 카메라로 찍거나,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찍거나, 그렇게 해주면,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틀어놓는 거지. 그 다음날.
서울고가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서울고에 있는 코칭 스태프가 그 게임 때 붙을 투수를 그냥 매일 틀어놓는데요. 영상으로. 지금 그 투수는 계속 전력 분석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고 타자들 상대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돼. 꼭 굳이 그거를 시간을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칠 필요까지는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인 거지. 우리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일본 고교야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일본 고교야구 같은 경우는 물론 스탠드에서 보기도 하지만 고시엔에 갔다 그러면 경기 끝나고 바로 숙소로 가서 뭘 먹고 잔다든지 그리고 이제 비디오로 계속 보고 있다든지 그게 좀 우리 코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엄청 효율적이죠. 이게 하루 24시간 안에 해야 되는 것들 중에 불필요한 거는 제외해줘야 되는데 꼭 그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문화가 굳이. 그게 또 모양새가 괜찮나? 잘 모르겠네.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 일찍 보내면 안 돼. 쓸데없는 짓 해. 이거는 회사하고 똑같잖아요. 일찍 퇴근 안 시켜주고 야근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 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겠어 그걸로. 특히나 학생들은 제가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아마추어 선수들을 만났을 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유급하는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부상. 네, 부상, 키가 안 자라서. 네. 그럼 6개월, 1년 쉬면 키가 엄청 큰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먹는 대로 크잖아요, 사실. 그쵸. 또 운동선수들은 이제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심진대가 더 빠를 거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클 때 진짜 무슨 그 다음날 달랐어. 그 다음날 다르고. 만약에 그 시기 때 내가 운동을 쉬고 그랬으면 한 5cm는 더 크지 않았을까? 한 3cm라도. 그럼 제가 지금 83인데 86이면 사실 벌써 피지컬이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너무 아쉽다. 86이었으면 더 이게 치면 더 멀리 쳤을 텐데. 아쉽다. 근데 진짜 강백호 선수 얘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게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단체로 행동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중요시할 시간에 내 선수, 내 학생, 내 아들을 신경 쓰는 게 더 생산적일 것 같고 그러면서 뭐 먹을 거 챙기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휴식 취하든지 트레이닝 한다든지 더 생산적인 거를 레슨을 받으면서 실력을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강백호 선수가 담대한 이유가 있었군요. 그냥 이종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쵸. 이종호 선수도 그 이종범의 아들 이런 손가락 그 눈초리를 어렸을 때부터 다 받았던 애가 프로는 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자기는 원래부터 그러는 거 익숙했을 텐데. 대부분 저도 그랬고 항상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어이구 잘한다 이렇게 하다가 프로 딱 왔는데 눌러도 막 누르는 거야. 이제 내가 막 눌리는 거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치님도 우리한테 자주 얘기를 해주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이 학생 선수의 든든한 백이 돼주셔야지.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선수는 지금 프로에 오긴 했는데 지역에서 뭐 우리 그런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천재였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명문고를 가고 그 선수가 이제 힘들어진 거야. 왜냐하면 제 중학교 때 잘했다고 너무 고등학교 감독이 너무 쟤만 감싸고 노는 거 아니냐. 그 눈초리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칫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네가 그 부모님의 지원이 별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정말 든든한 백이 돼주셔야지 운동 못했다고 자꾸 이렇게 농담으로라도 쫑코 주시면 이 쫑코라는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핀잔 주고 그러시면 선수가 기대할 곳이 없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 학생들도 사실 그런 학생 너무 많아요. 중학교 때 능력치가 좋았는데 지금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마음 고생하다가 이제 진짜 가진 게 너무너무 좋은 친구인데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데 애가 이게 그러니까 벌써 너무 안 좋아 생각이. 이걸 회복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멘탈적으로 참 안타까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결국에는 이제 같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집에서
든든하게 영양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선수를 케어하는 거를 1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지. 남의 눈치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3년 있으면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저는 오랫동안 돈독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을 뭐 있긴 있겠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그냥 딱 내 것만 챙긴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딱 자기 것만 챙길 수 있는 거를 해놔야 돼. 결국 야구계라는 바닥이 떠나면 안 만나는 바닥이에요. 결국에 뭐 중학교, 초등학교 뭐 다 마찬가지고 다들 뭐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경험 생각해보면 그럴 거예요. 지나오면. 그리고 선배 학부형들이 하는 말도 사실 다 아마 곧 같은 얘기일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내 선수들을 더 챙겨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뭐, 꼭, 그러니까 뭐 요새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얘기도 하는데, 사실, 돈 없이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 대신 노동력이 들어가겠지, 돈이. 그쵸. 돈이 그냥 노동력이 써야겠죠. 발로 뛰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뭐 변명할 게 없는 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선수를 위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건강, 네. 채식, 채식.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얘기가 길어지는 게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없는 영양 컨설팅 박사님. 네. 일단 먼저 카톡을 편집해 주세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은 누구냐면 이제 피렌유 영양 연구소인가? 풀네임 내가 까먹었다. 아무튼 피렌유 이렇게만 얘기해도 뭐 알 사람들은 다 아잖아. 유명해서. 네, 프로야구 선수들도 영양 컨설팅을 하고 아마추어 선수들도 여러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업체, 회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에 김희재 박사님을 제가 초빙은 못하고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재 박사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살 많이 빠지신 것 같던데? 다이어트 덕분에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영양 컨설팅 받았네. 그럼요. 다른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가 그 영양, 그 노경훈 선수가 채식으로 바꿔서 네, 지금 몸 컨디션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네, 봤어요. 네,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주제를 얘기하자 보니까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서 내가 이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 얘기를 듣고자.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특별한 이제 채식을 한다 어떤 거를 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거는 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식습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식습관에 내 몸이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많이 먹었던 사람이면 고기를 위주로 이렇게 쓰는 몸으로 적응이 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면 우리 몸에서 그걸 먼저 이렇게 쓰게끔 네, 이렇게 적응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노경훈 선수나 이제 보통 이제 30대가 넘어간 선수들은 뭐 그런 식습관이라는 게 선수 때부터 해서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게 이제 자신하고 안 맞았을 부모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무조건 채식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자신한테 맞는 그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안 맞았던 선수들은 그게 제대로 딱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컨디션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먹는 걸로 사실 컨디션 이게 사실 좌지우지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되죠. 근데 확실한 거는 육류를 많이 먹는 거는 그러니까 육류의 비중이 너무 높은 식단은 몸이 무거워지는 거는 확실해요. 그래요? 대부분의 선수들,
오. 그러니까 많은 결과들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육류를 극단적으로 안 먹는 경우들도 요즘에는 많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면 육류를 적게 먹는 거는 시즌을 뛰는 종목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야구처럼. 네, 야구, 축구 이런 것처럼 이제 시즌을 가야 되는 종목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그냥 네. 뭐 이게 누가 연구해서 발표한 건 아닌데 전문가시니까 맞죠?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수들한테 다 식습관을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육류를 제한하고 근데 사실은 육류보다는 그런 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기름진 거를 제한했을 때 컨디션이 올라온다는 선수들은 많아요.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아, 그래서 제가 맨날 몸이 무거웠나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맨날 그리고 치킨 먹고, 네. 뭐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 그러니까 이제 영양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치킨 피자에는 네. 안 좋은 지방이 많아요. 오. 그러니까 저기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거. 네. 근데 그게 이제 막 염증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 몸에 나쁜 포화지방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운동 끝나고 소고기를 과하게 먹는 거는 네. 좀 반찬으로 먹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소고기를 과하게 먹는 거는 단백질도 먹는 거지만 포화 지방도 먹는 거구나. 많이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식단 관리를 할 때 네. 적색육, 그러니까 빨간색 고기는 많이 먹지 말라고 해요. 빨간색 고기가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이유는 지방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아, 역시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군요. 마블링이 있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마블링이 사실은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포화지방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방이 구워지는 냄새가 그래서 우리가 빵이 맛있는 이유도 빵 마지막에다가 마가린을 발라서 굽는단 말이에요. 그게 기름이거든. 저기 포화지방이거든요. 그게 또. 아, 역시. 그러니까 다 이게 기름이 구워져야지 우리가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럼 박사님, 저 마지막으로 학생 선수들한테 채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식만 권하는 생각. 극단적인 채식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를 아예 안 먹거나 이건 안 되고 일단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성장기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채식은 저는 반대고 네. 제 생각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이제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사람의 적응 그다음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비율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정말 식물성 단백질로 채식으로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적응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됐을 경우에는 골고루 그러니까 뭐 육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골고루 먹게 하는 게 더 낫죠. 아,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시간 실제로 내주셔서. 보면 저희 우리 농구 선수 중에서도 잘하는 애 있어요. 네. 걔가 지금 극단적인 채식을 한 다음에 네. 컨디션은 좋은 것 같은데 힘이 없어.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가볍대. 근데 가볍기만 힘을 못 하구나. 쓰겠대. 아, 이런 경우는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채식 때문이에요? 아니면 훈련 양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채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실 때는 네. 지금 방송 중이에요. 지금 방송 중이라고. 지금 나갑니다, 이거 지금. 목소리로. 아 진짜요? 네. 아이고 그러면. 깜짝 놀라셨죠? 네. 일단은 이제 네. 뭐 불특정 다수가 이제 듣는다라는 가정하에 네. 일단은 식단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네. 정해진 어떤 옳은 방법은 없는데 본인한테 맞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말을 듣고 나 육식을 많이 하는데 오늘부터 당장 끊어볼까가 아니라 조금씩 줄여가야지. 조금씩 줄여가면서 선수니까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컨디션이거든요. 퍼포먼스에 대한 컨디션. 네. 그러니까 그게 좋아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바꿔가야 돼요.
한 번에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가면 네. 기사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딱 되게 기사 자체가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야, 뭔가 노경훈 선수가 이 채색 때문에 이게 딱 뭔가 퍼포먼스가 터진 것처럼.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그거를 따라하기에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그 정도, 예를 들면 너무 과한 육식, 적색육을 많이 먹는 식단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한 이 정도? 그 정도 메시지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또 이게 오랜만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네, 갑자기 난감한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다음에 방송 잘 해주셔서 좋은 말씀 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봬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자, 지금까지 피렌유 컨디셔닝 연구소 김희재 박사님과 통화를 해본 결과 극단적인 선택은 역시 그러니까 뭐든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 네, 그쵸. 무조건 이게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지. 근데 이거를 얘기를 잘 듣고 있어 보면 결국에 이거를 전문가가 해주면 도와주면 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사실 이런 피렌유도 있겠지만 여러 영양 관련 영양사 주위에 영양사도 있을 거고, 네, 뭐 학교도 영양사 있을 거고, 뭐 조언 구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네. 나는 저는 선수 때 사실 그런 거 1도 신경 안 썼으니까. 확실히 이제 특히나 음식 같은 거, 식단 관리 이런 쪽에 전문가가 필요한 건 우리가 유혹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쵸. 그래,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을 거야. 저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유혹에서 확실히 좀 빨리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이란 동물 자체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지금 하면 저도 선수 때 그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야구 잘하는 선배들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지키고 잘하는 선수를 따라갔었어야 돼. 그런 선수도 물론 있거든요. 진짜 엄청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엄청 잘하는 선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 딱 철저하게 지키면서 야구 잘하는 선수. 근데 두 가지 길을 선택할 때 대부분의 이게 짧고 생각이 없는 근시안적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이쪽을 택해. 그러니까 그냥 편한 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약간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해도 누군 잘하던데? 약간 이런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지.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데. KT 위즈 유한준 선수. 진짜 철저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봤던 사람 중에 정말 철저한 사람 중에 탑 클래스. 한준이 형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완전 슬럼프 한 달 동안 진짜 막 1할 후반 혹은 2할 초반 치면서 막 엄청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야 사이다 한 잔 줘봐 이거였어요. 사이다를 마시더라고. 근데 그걸 마실 때 주위의 반응이 더 웃겨요. 막 경수형, 그러니까 박경수 선수하고 막 이대영 선수나 이런 주전 선수들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일탈이었던 거야. 그 사이다 한 잔이. 너무 힘들 때. 그 사람도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막 철두철미하게 지키다가도 술은 뭐 당연히 안 마시겠죠. 다른 사람 다 즐기는 골프라는 스포츠도 막 이거는 오래 있었던 얘기래요. 들었어요. 막 치다가 갑자기 이제 18홀 도는데 7번째 홀인가? 그때 갑자기 내가 왜 쉬는 날에 내가 쉬는 날에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이러면서 그 하는 도중에 가기 쉽지 않잖아,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간다? 가버렸대. 진짜 엄청난 이거 맺고 끊음이잖아, 이거는. 말이 안 돼. 나 같아도 그냥 그날까진 쳤을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이런 걸 지키는 게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어린 선수들이 좋은 방향의 선수들을 따라가는 거를 이런 식단도 사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니까. 네. 탄산 몸에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퍼포먼스를 줄이는 이게 진짜 엄청 미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1% 탄산 안 먹는다고 사실 얼마나 야구 잘하겠어. 1% 될라나? 근데 그 1%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예. 우리 또 김희재 박사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노경훈 선수 기사를 보면 제가 우려했던 게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이제 박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따라하기 좋아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선수들은 학생 선수들은 그럼 나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거 있잖아. 학부형들이 채소를 평상시 안 먹던 학생한테 명분이 생겨, 이런 기사가. 야, 봐봐. 노경훈 선수는 채소 이거 먹는데. 막 이런, 그랬으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박사님이 균형, 극단적인 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균형 있게 골고루 먹으면 지금 좋은 거지, 뭐, 고기만 먹어서도 안 되고, 채소만 먹어서도 안 되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아무튼, 균형 잡힌 식단을, 항상 챙기는 선수가 되길, 지금부터 연습을 해놓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해놓으면 좋으니까. 배고파. 지쳤어.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해. 저기 있네. 균형 잡힌 영양. 김밥. 안에 채소도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들어있는.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라나? 김희재 박사님한테. 어찌됐건 아까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 마지막 주제. 자, 이거 이름이 어려워, 근데 이 선수. 스펜서 톨캐슨. 네, 톨캐슨. 와, 발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찌됐건 이번 드래프트 전체 1위. 와, 대박이다. 드래프트 전체 1위. 미국에서.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5라운드까지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와, 대단한 선수. 그러니까 또 이 선수가 야수잖아요. 그쵸. 맞죠? 타자인데 어마어마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미국에서 1픽으로 뽑힐 정도면 내가 봐서 방망이 냄새만 맡아도 넘어갈 수 있어. 방망이 근처에만 와도, 여기 와도 그냥 여기에서 돌려도 홈런 칠 거야, 아마 이 선수는. 대단한 선수겠다. 근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거지.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외면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명이 안 됐죠. 안 된 선수.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냥 1번 정도면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잖아. 천지개벽을 한 거죠. 네, 그냥 미국은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의 차이인 것 같아.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다른. 미국은 어렸을 때 중학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문가로 하이스쿨 가기 전까지는 진짜 노는 거예요, 야구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쯤 때부터 이제 애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애들은 진짜 이런 방향을 잡고 가고, 그러니까 사실 전문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야구 실력이. 그러면서 대학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왜냐면 미국은 대학 코치들이 스펙이 어마어마해요. 뭐 거의 석박사는 다 땄고, 역학 공부 뭐 다 돼 있는 사람들, 심리 공부 다 돼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 코칭 스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메이저에서도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코치를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코치로 바로 승인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코칭 스태프 밑에서 육성을 하는 거죠, 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마, 천지개벽이죠. 엄청나게 신분 상승. 뭔가 야구에 눈을 떠버리고 약간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일단 그 군제도, 그리고 대학제도, 이것만 해도 6년이잖아요. 거의 의대군요. 네, 6년. 20대에서 6년을 버린다. 이거 생각했을 때 선수 생명, 우리는 또 스포츠라는 젊었을 때 또 쌩쌩할 때 한창 뛰어야 될 그럴 시기에 6년을 버린다는 표현 좀 그런데, 나라를 위한 희생 2년. 또 이제 대학을 가면서 또 4년. 이렇게 6년을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박히는 거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고졸로 들어왔던 선수들은 어찌됐건 6년이라는 기회를 얻잖아요. 뭐 1군에 있든 2군에 있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대학을 이제 꺼려하고, 또 이제 대학리그가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예전에는 막 진짜 정말 좋은 코칭 스태프들이 대학에 질비했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냥 대학교 감독 코치들도 그냥 그 정도까지의 노력만 하는 것 같고, 정말 이거를 그런 거에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잘하지 못하다가 대학을 가서 4년 동안 많은 경험을 얻어서 정말 잘하게 될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요. 근데 실력은 아마도 엄청 있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능력치, 운동 능력치. 이제 거기에 이제 경험치가 쌓인 거겠죠. 예, 그런 우리나라도 사실 실력 있는 애들이 무조건 프로, 혹은 요새는 2년제를 가니까 2년 안에 어떻게 그냥 승부를 보고, 뭐 아니면 그냥 군대 가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뭐 24세 다시 야구 어떻게 뭐 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는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 제도. 적어도 뭐 2년제를 가서 그렇죠. 군대를 갔다 오면 2년이란 시간을 벌긴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뭐 미국 이거는 뭐 상대성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좀 그렇고, 어린 선수들이 이거는 아쉬운 거지. 대학야구, 우리나라 대학야구가 자꾸 이렇게 외면당하는 느낌? 그러면서 요즘 저는 이걸 놀랬어. 예전에는 연고대 혹은 인서울 학교들 막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이걸 거부한대요. 이거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네. 그쵸. 야구 잘하는 학생들이 연고대나 이런 데를 꺼려한대요. 오히려 그냥 2년제 학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영동대라든지, 지금 대학교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영동대. 야구 잘하는 애들만 가니까 잘하는 거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4년제에 있는 학생들, 혹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2년제가 야구 더 잘하고, 혹은 2년제 가면 프로 뭐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느낌? 뭐가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 그냥 아쉬운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엇이든 간에 프로의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가 대학을 가야만 하는, 가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진짜 시야가 엄청 좁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야구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 네.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저는 선수들이 그런 선택을 해서 요즘 친구들은 되게 이기적이고 돈 혹은 기회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나쁜 말이고, 이 선수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 생기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한 거지. 합리적인 걸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약간 다른 얘기고 우스갯소리긴 한데, 외국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네. 한국 사람이 껴있으면 너무 편하대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업무처럼 일한대요. 업무처럼 게임을 한대요. 네. 최적화 효율을 찾아내서 최적으로 해서 다 뭐 미션 다 깨고.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 우리나라 민족은 어마어마한 민족.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학생 선수들이 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로 인해서 파생되는 무언가가 더 있으면 사실 4년제 대학교 메리트가 엄청나거든요. 그쵸. 야구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너무 적어요. 이것도 문제죠, 사실. 그쵸.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서 좀 나중에 이런 발걸음들이 생겼으면, 파생되는, 뭐, 전력 분석도 사실 그냥 야구 선수 하던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대학교에서 진짜 그것만을 뭔가 파고, 분석하고, 데이터, 이런 거를 여기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뭐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도 좀 따고, 그러면서 프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바롯데, 뭐, 니오넴, 뭐, 이런 쪽에서는 스카우트 뽑을 때, 한 야구를 했다가 한 5년 정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스카우트를 뽑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야구만 계속 하는 사람보다는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야구 선수까지 하고, 혹은 프로에서 있었던 사람이 전력 분석도 하고,
혹은 뭐 거기서 파생되는 그 프로에 있는 직업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구를 조금 못했거나 대학교를 가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아마추어 지도자를 하고 그만큼 배움에 대한 갈증도 없었겠죠? 뭔가를 배워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 지도자들이 자꾸 선수들한테 고집을 부리고 뭔가 강요를 하고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 같아. 이런 지식이 좀 많고 배운 좀 이런 사람들이 선수 육성하고 이런 문화가 막 많아지고 또 진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프로에서도 그런 자리를 차지를 하면 대학교라는 이거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거든, 사실. 꼭 거쳐야 되는. 솔직히 나는 진짜 이런 마음이면 대학 안 가는 게 맞아요. 왜 가요, 그거. 그럴 바에 그냥 2년 군대 바로 갔다가 레슨장이나 이런 데서 몸 만들고 어떻게 직인 이렇게 거쳐가지고 테스트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나는. 어떻게 보면. 효율로만 따지면 저는 뭐 대학교도 필요 없어요. 뭐 2년제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군대 바로 가서 2년 해결하고 와가지고 몸 진짜 딱 트레이너나 붙여가지고 딱 열심히 몸 만들어가지고 레슨도 제대로 된 코치 만나서 레슨 받고 몸 딱 된 상태에서 딱 테스트. 우리나라 뭐 두세 달이 건너면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려고 하면 다 해요. 자꾸 핑계대고 안 한다 그래서 막 자꾸 쭈뼛쭈뼛 해서 그러지. 하려고 그러면 다 만날 수 있어요. 들이대는 거지. 그게 제일 효율적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아는 그 프로 출신 중에는 이제 과거에 2차 3번 이 정도에 됐던 친구가 네이버 프로그래머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네이버의 프로그래머 중에 되게 상위 레벨들인 거예요. 뭐 다른 일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의 이 야구 환경은 개인이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근데 모든 분야가 정점에 가려면 노력이라는 건 당연히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도 있잖아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노력에 있어서 파생되는 뭐라 해야 될까, 힘이 쭉 빠져.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보상이 상대적으로 너무 좁아요. 보상의 그 벽이. 그러니까 야구 선수 빼고는 보상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서 보상을 얻는다. 그런 보상에 대한 느낌?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환경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좀 아까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다양한 노선이 있고, 나 이걸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해서 여기에 쏟아야 될 이런 멘탈이나 체력을 찾아내는데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찾는 것까지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됐건 그 무엇이 됐건 학생 선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거기서 난 저런 게 하고 싶어라고 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해줘야지,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찾아내는 데까지만 너무 힘을 쓰게 하면 지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고시엔 보면 주전 선수들은 더가웃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엔트리가 아닌 선수들은 관중석에서 응원해요. 학생들이랑. 그거 아세요, 혹시? 네. 근데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응원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것 같아. 야구 선수가 될 애들과 아닌 애들은 그냥 야구 소속인 것 자체로 같이 이런 게 있지만 그 안에서 얘네들도 자기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기 능력치는 안 따지고 다 시합 뛰려고 그러고, 사실 학부형님들도 자기 아들이 시합을 안 뛰고 있으면 막 자꾸 감독 코치한테 이렇게 하고,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감독 코치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거 다 들어야 되고 그런 거 다 감내해야 되고 게임을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이 대학 야구도 마찬가지인 거지. 결국에 대학 가서 야구할 애들 야구하고, 아닌 애들은 훈련보다는 다른 거에 더 시간을 초래하고, 진짜 야구할 애들은 다시 또 한번 해보고, 지금 이런 선수처럼 다시 프로를 도전하죠. 이런 선수가 지금 부각이 되긴 했지만, 그쵸. 이 학교에 분명히 다른 선수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네, 4년제 나와서 분명히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 여기 미국은. 그쵸. 그런, 결국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쵸. 네,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학 야구에 대한 아쉬움. 네, 저는 그냥 그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따단. 지겹죠, 이제? 오늘도 들어온 광고의 시간. 광고 해주시고 사주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 광고, 이거 안 사도 되겠다. 내가 계속 보여줘. 장난이고. 자, 후원을 요청합니다. 자, 실수해도 괜찮아. 건강한 관람 문화를 위한 가이드북. 실수해도 괜찮아. 귀여워요. 그림도 귀엽고. 이렇게 우리 학부형님들이 혹시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수하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선수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많다는 거지. 여기에서 그런 거를 아주 짧게 다루고 있어, 사실. 뭐 이거는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조합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드려요. 맞죠? 그쵸. 네, 공짜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분들, 자, 여기 홍보해줘요. 이렇게 다 좋아지는 거지. 학부형님들한테 결국에는 이것들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 당연히 후원해야 되겠지? 여기 보면 작년에 했던 건데, 만들었던 건데,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아카데미들은 다 난다긴다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잘 된 게 아닐까요? 홍보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아카데미들 사실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분들 홍보하기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안 좋은 시선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레슨을 안 좋게 보니까 사실 더 떳떳해질 필요가 있거든. 자꾸 이런 걸로 대놓고 광고하세요. 네. 아무튼. 자, 그리고 자, 우리하고 잡지. 다단. 야, 우리 맹일혁 감독님. 또 나온다. 야, 인상 너무 좋으시죠? 다음 이제 이거 몇 월로예요? 지금 5, 6월. 그럼 조만간 나오겠네? 그쵸. 나왔나 지금 벌써? 아니요, 아직이요. 아직 안 나왔구나. 조만간 이제 7, 8월로도 나옵니다. 거기엔 또 누가 또 실리겠죠? 네? 이렇게 우리하고 잡지. 이것도 이제 조합 가입하시면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조합 가입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아마야구 관련된 기사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야구 훈련 도움이 되는 장비들 혹은 진짜 도움이 되는 운동들 그런 것들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거지. 어린 학생들이 봐도 좋겠지만 학부모님들이 보면서 조금 생각이 더 열리는 거죠. 그럼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 게 맞나?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의심이 많아지면 결국에 학교에 있는 지도자님들도 더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겠죠? 학부형들이 수준이 올라가고 선수의 수준이 올라가면 지도자들은 그거보다 더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 머리가 아파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듭시다. 우리 이 잡지로. 아방됐고. 또 잊으면 안 되지. 후원사들 이렇게 뒤에 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조합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이거 김지호 없는데 김지호 이거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 어찌됐건 우리하고, 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김지호를 MC 플로 가라! 좀!